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요새는 어른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사실 요즘 표현이 아니라 예전부터 쓰던 용어인데 제가 요즘에야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키덜트 같은 의미의 용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을 뒤로 해서 한때는 어린이였던 어른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옛날 한옛날에 우주 멀리 아주 멀리 사라졌다가 이제 모두 용사되어 돌아온 5아이가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신다면 아재인 것 아시죠? 바로 후레쉬맨의 이야기입니다. 후레쉬맨은 전문 용어로 슈퍼 전대라고 부르는 장르의 10번째 시리즈인데요. 후레쉬맨 이외에도 당시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른 시리즈는 바이오맨, 마스크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지구를 지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우주까지도 지켜내는 무적의 용사들인데요. 보통 남성 3명에 여성 2명으로 구성된 혼성 그룹으로 비슷한 듯 약간씩 디테일이 다른 5가지 색상의 쫄쫄이 의상을 활동복으로 활용합니다. 이 5가지 색상은 빨강, 파랑, 초록, 핑크, 그리고 노란색인데 간혹 초록색이 검정색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바이오맨의 의상을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특히 화이바가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며 다시 보니 뭔가 밥을 완성하였으니 밥을 잘 저어주세요 쿠쿠라고 하는 애처럼 생겼더라고요. 슈퍼전대 시리즈는 197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멤버의 숫자나 멤버 구성의 변화 등 각 시리즈별로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근 45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장의 쫄쫄이 색은 항상 빨간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용사의 대장들은 빨간색만을 입었던 걸까요? 사실 색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대받는 색이 있는가 하면 추앙받는 색도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세계 역사는 빨강색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는 삼원색이 있는데요. 현대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란색이지만 고대의 삼원색은 빨강, 하양, 검정색이었습니다. 무결함, 순수함, 깨끗함 등을 상징했던 흰색과 어두움, 더러움, 악함 등을 상징하는 검정색 사이에서 유일한 유채색이었던 빨간색은 그 존재만으로 특별함을 상징했는데요. 고대의 삼원색에서 현대의 삼원색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은 것만 보아도 빨간색의 파워가 엿보이지 않나요? 빨간색에 대한 추앙은 고대 로마 제국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 즐겨 입었던 토가 의상을 진사 염료로 염색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 진사 염료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진 빨간색이 있었으니 그것은 지중해에서 서식했던 희귀한 뿔고동으로 만든 빨간색 염료였습니다. 채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가공 방법도 까다로워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진 이 염료는 오직 제왕과 전사들의 수장들에게만 제공되었다는데요. 벌써 이때부터 대장들은 빨간색을 입었던 겁니다. 이처럼 당시 고결한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인물들에게만 이 염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유역에서 발견됐던 뿔고동 서식지는 금세 고갈되어 더 이상 이 염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때 대체색으로 나타난 것이 클레오파트라가 입술 화장을 할 때 사용했었다는 연지벌레 안료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고가품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보급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신분을 과시하며 애용했던 빨간색 염료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값이 너무나도 비싸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서민들은 그나마 값이 저렴했던 꼭두선이 안료로 만든 빨간색으로 직물을 만들어 옷이나 장신구로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프랑스 보병의 바지를 빵달롱 갸헝스라고 했었잖아요. 갸헝스는 꼭두선이 안료로 만든 색인데요. 그렇다면 보병들은 꼭두선이 안료로 물들인 빨강색 바지를 입고 말을 타는 기병들은 연지벌레 염료를 사용한 빨강색의 군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색의 계급이 있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
빨강색 사이에서도 카스트가 존재했다는 것이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하지 않나요? 빨강색의 이러한 존엄성은 시대가 바뀌어 군사력만큼 종교의 힘이 커졌던 시기에도 발휘됩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부터 성직자들의 복장이 빨간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로 디마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천하무적 멍멍기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리슈리의 추기경이라는 못된 악당이 항상 빨강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추기경을 비롯한 성직자의 빨간색 옷은 당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피를 혹은 생명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기는 했지만 천하무적 멍멍기사는 나름 역사적 고증이 잘된 만화였던 셈입니다. 한편 같은 원작으로 만들어진 달타냥의 모험이라는 만화를 보시면 리슐리의 추기경이 남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적 오류가 큰 편인 것이죠. 어쩐지 아라미스를 여자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러시아의 붉은 광장이라고 있죠? 흔히 공산주의를 상징한다거나 혹은 광장 주변의 건물이 붉은색인 것이 많아 붉은 광장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러시아 말로 붉은색은 아름답다는 의미를 또한 갖는다고 합니다. 붉은 광장 혹은 아름다운 광장, 뭔가 서정적인 의미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붉은 광장에 설린 목적은 크렘린 궁과 도시를 분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시장터였던 그곳을 더 넓은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불태우면서까지 광장을 확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름이 붉은 광장인 것은 어쩌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색의 이름을 차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세계 제왕이었던 빨강색, 그 중에서도 가장 귀했던 로마 시대의 뿔고동 염료는 보랏빛을 띠는 빨간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하는 보조색이 바로 그런 색입니다. 요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소개가 늦어진 오늘의 조색은 미제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 안료는 PY53, 그리고 루카스의 웨더 레이크 딥, 안료는 PR264색을 사용하였습니다. PR264는 피롤 레드 루빈이라는 이름의 안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페라리 레드와 같은 디케토 피롤로 피롤 계열의 안료인데요. 내광성은 좋은 편이고 착색이 되며 약간 반투명한 성질이 있고 어둡고 진한 보랏빛을 띠는 빨간색을 만드는 안료라고 합니다. 얼거진 루비라고도 불리는 이 안료는 내광성이 약한 알리자린 크림슨색을 대체하는 색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만 알리자린 크림슨에 비해 약간 더 웜톤이고 메스톤으로 발색했을 때는 훨씬 더 진하고 풍부한 색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침 다음 영상에서 알리자린 크림슨색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R264는 다니엘 스미스에 의해 최초로 다니엘 안료 수채물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데일리 컬러스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스미스의 전색을 하루에 한 색씩 쇼츠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니까요. 다니엘 스미스의 PR264로 만든 색의 발색이 궁금하신 분은 제 데일리 컬러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요. 며칠 뒤면 나와요. 말이 나온 김에 5월 5일에 발행된 카드미움 레드 미디엄 휴라는 색은 페라리 레드라는 색의 안료 PR254와 제가 기본색으로 사용하는 PY53 이 두 안료로 구성된 색이니까요. 조색에서 만들어진 색과 안료 형태로 결합되어 상품화된 색의 발색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보조색으로 사용한 물감은 루카스의 웨더 레이크 딥, 안료는 피롤 레드 루빈 PR264입니다. 내광성이 좋고 투명한 특징이 있는 물감입니다. PR264는 기본적으로 다른 안료와 조색하기 적합한 안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색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색감은 시민케의 안료 PR144로 만든 트랜스페어런트 레드 딥과 약간 비슷했는데요. PR144가 자기 주장이 강하게 느껴지는 안료라면 PR264는 다른 안료를 잘 보조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조색으로 쓰기에 더 좋은 활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PR144와의 조색에 비해 채도가 좀 떨어지는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PR144와의 조색의 경우 PR144의 지배적인 색감 때문에 오는 채도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채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둔한 느낌의 색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색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살짝 되네요.